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후보 주나경입니다. 경주에 불어오는 위기의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서 경산에도 뒤지는 25만의 제4위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기업과 젊은이들은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 더 좋은 일자리, 교육 환경을 찾아서 경주를 등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느닷없는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우리 원전에 크게 의존해온 경주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천년고도 우리 경주가 미래 천년을 향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독선과 아집, 불통과 무능으로 점철된 시정을 끝내고 새로운 혁신의 리더십으로 경주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행정 전문가, 지역경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32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또 경주를 사랑하는 제 모든 정열과 마음을 다 바쳐서 경주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경주에 수많은 현안 과제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걱정을 합니다. 경주의 10년, 20년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가 관광산업도시긴 합니다만은 제조업 기반을 좀 더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경주의 미래가 없습니다. 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낡은 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보완해서 외국의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주말에는 우리 시민들이 심각한 교통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농업, 대파고의 높은 위기 속에서, 파고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농업, 경주는 우리나라 세 번째, 경북 1위의 농업도시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이들, 여성들이 기꺼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우리 경주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행안부 발표 4등급에 해당되는 아주 취약한 비안전 도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때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오던 경주 새롭게 부활시키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일자리도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쌓은 그동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바쳐서 이러한 새로운 경주를 만들고 변화와 도약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미래 천년 경주의 큰 틀을 만들겠습니다. 경주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시민들과 어깨동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그 동부사적지론에 이제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경주가 그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심 지역의 그 공동화 현상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이설도 하게 되고 경주역도 이제 폐쇄가 되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도심 공동화가 더 가속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 중심 상가를 비롯한 도심 공동화, 즉 동부사주지 이론에 있는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주역 개선에 따른 그 도심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도시 내부 동선 체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가지고 계신 그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주말에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월 300대씩 차가 늘어납니다. 주차장 아무리 늘려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게 경주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 관광객 주변에 주차 공간을 2배 이상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외 지역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로 진입할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경주의 자가용 교통 분담률이 무려 67%나 달합니다. 대부분 자기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 버스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용역을 새롭게 실시를 해서 합리적으로 노선 체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시내 중심가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집들로 낮고 이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소위 관광 도시일까 할 정도로 시가지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도시 재생 사업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내서 대규모 대대적인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있는 아파트, 있는 건물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새 건물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하고 거리를 더 이쁘게 하고 관광객들이 도시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고 그것도 행정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에 한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동시장 그리고 파루정 로타리까지 이르는 이 낙후된 도심은 소위 문화관광형 소위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서 그곳에 여러 가지 소위 도시 인프라도 구축하고 스트리트 퍼니처도 이쁘게 꾸며서 또 관광객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야외 노천 극장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걸으면서 도심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성로가 이제 황리단길로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의 그 즐겨 찾는 그 거리로 이제 활성화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예상되는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면서 그 거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그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과도한 소위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가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황리단길이 갑자기 뜬 것은 무슨 우리 시 당국이 의도적으로 개발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소위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에 우리 행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주차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시스템들을 시가 빨리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행정 부분입니다. 신병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주보님께서 그 주보님 저 공통질문에 대한 그 답변서에서 그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국립비진방재연구원 등을 위해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다. 예비 타당성 그 용역비 막 그까지도 삭감하는 완전 뭐 없애버리는 이런 예사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경주에 여하튼 이 정부의 이 정권의 정권이 부는 찬바람이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예측으로서는 이 정권의 비상성 정권을 이끄는 어떤 이 정권의 연장선 상에서 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주 후보님이 계신 친한국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세력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좀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주가 살 길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 이런 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주 후보님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한번 약속을 하면 절대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주가 살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을 시장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신병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자유한국당이 위기고. 예, 우리 신병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자유한국당이 위기고 또 우리 경주가 위기입니다. 제가 사실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지진 방제 대책 만드는 데 참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2조 5천억 규모의 지진 방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국립지진방재연구소도 그 당시에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거창하게 뭘 하는 듯이 했다가 허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아마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북 특히 경주의 각종 여러 가지 SOC 예산들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실화 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말고 이걸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장 이 한 당이 돼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프레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있는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경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당장 우리 서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주가 10년, 2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듈화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경주와 영천을 자꾸 비교를 합니다. 영천은 우리 경주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규모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대구에 가깝다는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영천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 지원 기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이브리드, 인베디드, 또 소위 천연염색기술연구소, 또 뭐 여러 가지 3개 이상의 그 기관을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일종의 그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크게 보면 산업 부문별로 소위 혁신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기업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연구소와 행정이 이렇게 연계되는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탕하에 우리 경주가 새롭게 발전할 먹거리
부품 어떤 산업이든 간에 우리 경주에 경쟁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산업들에 대해서 경주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부문입니다. 김경희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 경주 지역에는 저희가 한수원이 이전할 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제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그의 가족들도 함께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 의외로 그 막상 본사가 이전을 했지만 이 가족들의 이주가 거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그 교육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경주 지역의 어떤 교육 문화의 혜택에 너무 이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전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경주에서 가장 지금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고교 평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장단점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주가 과거에는 정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자자했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경주의 학생들이 대구나 포항으로 이렇게 역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교육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경주를 떠나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시정부가 잘못한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수원 이전했을 때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워주겠다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약속을 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지역의 리더들이 제대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자사고 특목고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그 길마저도 봉쇄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특정 고등학교에 못 보낼 것 같으면 떠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어중간한 애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교 평준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자칫 하향 평준화의 우려도 있고요. 또 안동 같은 경우가 한번 시행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도시 규모에 맞추어서 과연 소위 평준화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지금 용역을 내놓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는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준화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 고등학교들 간에 일종의 경쟁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학교 중심의 패권적인 그 폐쇄주의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교육행정은 교육청의 관할이라 해서 시장이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자치단체장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챙겨나가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육 시민 원탁회의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경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교육에 관한 신념과 철학에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경주대학과 서라벌대학의 여러 가지 재단 비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지금 통폐합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지금 철학이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은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모든 교육의 최정점이고 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대학의 그 사학 비리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두 대학의 통폐합 과정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경주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학 입학 자원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봐지고 특히 경쟁력이 약한 부실 대학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솔직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주대학 문제는 제가 제3조로서 뭐 누가 옳리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난 재단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라블 대학과 경주대학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도울 수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경주 역사 문화 관광 도시 유산을 갖고 있는 자부심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이제 2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이제 그동안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 지원이 어렵다고 이제 시작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우리 엑스포의 향후 미래와 그리고 만일 정부 지원이 없으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침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 제국제 행사에 대해서 국비전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뭐 이것은 경주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만은 경주 문화 엑스포의 경우에 이제 일몰제 적용 때문에 국비 지원이 사실은 어렵게 돼 있죠. 하지만 다른 축제와 달리 우리 경주 문화 엑스포는 이미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구축해 놓고 있고 그 국제적 위상과 파급 효과가 아주 큰 그런 대표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가능하다면 법 제정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을 때 역시 우리 지방비 자체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예산을 수백억 들인다고 해서 좋은 축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의 자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그 컨텐츠만 충분히 한다면 또 예를 들면 과거의 신라문화재 같은 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현재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에 버금가는 그런 향토 축제로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경주에는 유적과 유물, 보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재거리로 해서 야간에 큰 유료 공연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이 큰 실경 뮤지컬을 하나 개발해서 이것도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 특화 상품을 해서 세계적인 이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경주에 몰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큰 관광에 이렇게 소재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장혜모 감독을 보면은 유명 관광지 보면 실명 뮤지컬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 계림에 보면 인상 유삼저, 서안에는 장안가, 윤남성에는 인상여가, 항주에는 인상서 이런 실경 뮤지컬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몰립니다. 저도 일부러 그거 보고 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료도 상당히 비싸고 전 객석이 매회 매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주에 하나 만들므로 해서 상당한 관광객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주의 브랜드가 되는 뮤지컬이 아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계시면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중국에 가서 갈 때마다 장애모의
소위 인프레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그 유명 관광지에 그런 실력 뮤지컬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경주에도 보문단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뮤지컬을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경주시와 관광공사에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소위 보문단지가 농어촌 개발공사 소재 땅이고 수심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협의가 좀 안 되고 또 민간 부분의 투자가 확실히 약속이 안 되는 바람에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농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용환 회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6차 산업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6차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에서는 6차 산업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6차 산업의 진출을 시도하더라도 상당 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상당 기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와 2, 3차 종사자가 상호 협력하에 6차 산업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 6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의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위 생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위 벼 작목에 대한 특화가 너무 높고 가공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큰 방향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 당국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소위 창업 농업인들이 이 소위 제2차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과 더불어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시설에 대한 기초 투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이 자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전 그룹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한 창업, 기술 개발, 마케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하여튼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유기축산이라든가 수산가공식품이라든가 농업관광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발할 여지가 많고 이런 것도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별로 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또 마케팅도 같이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 경주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농업회의소를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공정성 결여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혹시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단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단협의 회장들이 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농단협의 회장님들하고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하는 그런 농업회의소로 간다면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성이 없다면 또 자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소 자동차 또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출현이 되고 그러면 이 경주의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보자께서 이제
아까 모두 발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혁신 플랫폼 또 그다음에 혁신 클러스터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답변 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양성자 가속기 이전 효과가 이제 미비하다 이런 언급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그 경주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산업 구조 정책은 어떻게 해나가는 게 앞으로 미래 그 우리 경쟁력과 그다음에 좀 부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모두 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경주가 사실은 관광 문화 도시로서 그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 정부에 비해서 이 산업 기업 정책에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영천처럼 경사는 워낙 뭐 그런 기업 지원 기관이 많고요. 우리도 기업 지원 기관 일종의 경주형 소규모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겁니다. 제가 경북 TP 단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걸 만드는데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1차적으로 경북 테크노파크의 분원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장수로 가고 있는데 제가 당장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경주에 소위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하나 갖다 놓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부품 산업이 다시 들어설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자동차 부품 리매뉴팩처링, 재제조업 산업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비중이 높고 일본 뒤따르는데 우리는 전 세계 마켓 쉐어의 3%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특화를 해서 리매뉴팩처링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육성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주의 산업 가운데 아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별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성형 가공 분야입니다. 성형 가공 분야. 그 성형 가공 분야 이 부분도 사실은 첨단 하이테크 기법을 도입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굉장히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연구기관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산업들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체해서 이렇게 좀 발전될 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이제 그 탈근대 사회에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더불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지난 정부나 현 정부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지방의 그 살 길의 그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반면에 그 의동 같은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많이 와 있으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일자리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경주형 테크노파크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와 연관 지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혁신 클러스터에 관한 어떤 질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혁신 클러스터는 산업단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산업단지는 공장만 있지만은 혁신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기업 지원기관 또 연구소 또 대학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혁신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주에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높은 그런 산업에 있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님께서도 그 신라환경 그 보건 특별법에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특별법은 그 경주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대단히 중요한 법률인데 지금 주보님이 답변서에 써놓았다시피 김석희 의원이 주도를 해서 무려 181명의 성을 공동 발의자를 확보해 나왔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이고 그 과반수가 150명이고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그 181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통과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경주 시민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대해서 주 후보님은 답변서에서 밝히시기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과 연대하고 온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한편은 또 조금 허전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 후보님이 보여주신 현안에 대한 파악 능력 또 인식의 깊이 그런 면에서 아주 발군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만은 이 특별법 문제에 관해서 그런 원론적인 말 외에 과연 경주시장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정말 의혹을 가지고 181명의 많은 국회의원들부터 서명을 받아서 특별법을 발의해놓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법학자이신 심평 교수님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고도보전에 관해서는 고도보전 육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정부 당국에서는 법 논리상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도 특정 도시에 항구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얼떨 뭉쳐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은 자기 지역에 유리한 그런 특별법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 문화특별도시법, 광주에 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연대하면은 못할 건 없습니다. 못할 건 없는데 이 부분은 그 정치적으로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김석기 국회의원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연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경주시가 논리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방법론을 찾아서 그 법 제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지금 현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본계획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위법 사안이라든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현재 한 120여의 원고인단이 구성이 돼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경주시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월성 1호기입니다. 월성 1호기가 완전히 배제된 이 계획서가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 월성 1호기가 가지는 폐로를 했을 때 가지는 경주시의 손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폐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또 월성 1호기 폐로가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이 손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메워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당장 폐쇄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440억 원이 당장 날아가잖아요. 연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그거 연장하면서 1,300억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못 쓰고 있는 경우인데 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서 강력히 저항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위 신산업 보상책을 이끌어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지금 월성 1호기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의미가 1호기가 폐로되면서 순차적으로 6호기까지 예. 6기 전체가 그 폐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폐로의 절차를 우리 경주시가 과연 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지금 포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미룰 수가 없고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 간의 그 소통의 과정과 합의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내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맥스톱 그 포화 상태가 지금 88% 가지 않습니까? 2020년 되면 포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2호기, 3호기, 4호기도 그 이전에 다 폐로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내용은 같아요, 사실은. 적어도 폐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만들어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통의 방식이 미숙해서 마치 반핵 쪽으로 기울인 듯한 인상을 줘서 정부를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시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소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현 정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적인 정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집약도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 김학영 후보님께서는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한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 오셔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타운을 경주에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신재생 에너지 복합타운 형태의 그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전부 다 홍보관 몇 개 지어놓고 아무런 산업 연관 효과가 없는 그런 전시성 시설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 지어줘 놓고 그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들었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강력히 프레셔를 끌어나갈 겁니다. 다음엔 9번째 질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최영석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경주가 지금 몇 해전만 해도 인구가 30만이 넘는 경주시가 현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2018년도 지금 현재 25만 7천여 명이 지금 경주에 지금 인구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되시면은 경주시 인구 감소를 또 막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 있으신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얘기하면서 출산장려금을 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돈 몇 번 더 준다고 해서 애 많이 놓는 거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애를 낳았을 때 애 기르는데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소위 우리 지역의 유아 교육 환경, 영유아 교육 환경, 보육 환경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특히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진학을 걱정해서 외지로 주민 등록을 옮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외동 안강 지역의 소위 초중등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아주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제가 일자리 상황실을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직접 시장이 챙기겠다
했는데 제가 경북도에서 해봤어요. 일주일 단위로 점검회의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따져서 너는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국장들을 독려하면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면 저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까? 보충 질문 하시겠어요? 예. 하나만. 경주가 살이 좋은 도시다 보니까 노령화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과 더불어서 젊어층 유입이 되고 또 활기차고 생기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의지가 있으시면 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초등학교 비지 않습니까? 그죠? 황남초등학교 저는 교실을요 전부 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첨성대를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농어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돼요. 요즘 폐교들 많지 않습니까? 폐교를 활용하면요. 일본의 카나자와 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깔아주니까 랩탑 하나 들고 가서 폐교해서 비즈니스 활동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농촌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지 부분입니다. 권용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제 복지를 정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간 보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주에도 주간 보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제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복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요양급여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읍면동 하나씩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시비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투자가 되더라도 어쨌든 소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양시설과 제거관리의 중간지대쯤 되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좀 만들어서 확대를 하면은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노인 복지도 정립시킬 수 있고 저는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가 어느 정도 감당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지 부분입니다. 권용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제 복지를 정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주간 보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주에도 주간 보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막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이제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복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요양급여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읍면동 하나씩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시비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투자가 되더라도 어쨌든 소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요양시설과 제거관리의 중간지대쯤 되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좀 만들어서 확대를 하면은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노인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고 저는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가 어느 정도 감당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의 재정 능력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백은 후보께서 우리 정하경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약들 대부분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 실질적인 경주 시민과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공약에서 제시한 많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며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스터는 산업단지처럼 일정한 공간에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루트 1, 2, 3 이런 것들이 다 혁신 클러스터잖아요. 전 지역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혁신의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기업 지원기관과 또 산업 기업체와 대학과 행정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주 지역 전체가 클러스터가 돼야 되고 클러스터 종류가 또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력 클러스터, 또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또 농업 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농업 혁신 클러스터 만든다고 어느 한 지역만 될 수 있나요? 우리 전체가 농업 클러스터인 거죠. 다만 그것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경주 지역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지역 대학이 혁신의 발신지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무려 4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종합대학이 3개나 있는데 그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시정부가 중간 역할을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후보님께서 준하경 후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제로 인하여 시민보다는 정당의 충성도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시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장단점이 있죠. 책임 정치 구현 또 후보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고 또 소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의 지방 공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정당 공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시장, 도지사 이런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정당 공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정당의 이념 정책 정강 하에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또 자격 없는 후보자가 난립됨으로써 아주 토호 세력이 소위 선출직이 되는 그런 거를 정당이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시장, 도지사, 또 도의원 뭐 이런 경우는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지만은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생활 정치지 않습니까?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저 자격도 없이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기호만 받으면 묻지마 투표가 되는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 국회의원에 예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경주가 농업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원자력 도시입니까?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우리 경주는 그래도 천년고도, 신라 천년고도면 역사 관광 문화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역사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경주는 농업도시예요. 굉장히 농업 비중이 큰 도시고 사실 생산량에 있어서도 한 1조 원 가량 되는데 문화관광부는 5천억밖에 안 돼요. 2배나 되기 때문에 소위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원전 도시이기도 하죠. 동해안에 12개 가운데 6개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양식 후보께서 준하경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후보께서는 고향이 경주라고 하셨는데 원래 출생지가 어디며 몇 살 때까지 예남 이조리에 살다가 경주 시내로 이사를 왔으며 경주에서는 몇 살 때 오천호 가셨는지요. 예남 이조의 고향 분들도 준하경 후보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이 저희를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경주 시내로 와서 경주 시내에서 제가 금수저는 아닌데 유치원을 여기서 다녔죠. 웨슬리 유치원 다니고 황남초등학교 입학해서 좀 다니다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소위 포항으로 이사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후에 우리 부모님 다시 고향 돌아오셨고 다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누나는 다시 고향에 보내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모심 애들은 뭐 대체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대구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주 사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경주에 수십 년씩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경주 사람 아닙니까? 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소위 지역민들을 그렇게 분열, 갈등시키는 그런 식의 편견과 인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경주가 발전을 하려면요. 그런 영고주의, 폐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좀 개방성을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경주인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없이 어떻게 경주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항 지진이 났을 때 포항을 위해 모금을 독려하시는 등 나름대로 재난 지역에 대한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9.12 지진이 일어난 후에 특별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고향 경주를 위해 한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SNS에 제가 포항 지진 모금 독려 포스터를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딱 편집을 해가지고 위에 포항 힘내라 밑에 거는 잘라내고 저런 포항은 맞네. 포항만을 위한 저런 선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 포항은 맞네. 이런 저급한 소위 그런 비방행위를 하는데 참 수준이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에 저는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게 없을까 생각해서 우리 연수생의 모든 과정, 현장 학습을 경주에 하도록 보냈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많이 놨어요. 마지막 제가 고위 정책과정 100여 명은 제가 직접 인솔을 하고 경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합숙을 시키고 또 경주시청을 방문해서 최양식 시장님으로부터 경주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받고 제가 또 경주시장님 따로 만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최양식 후보님께서 준하경 후보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북도에서 공직생활 중 정부 예산 11조를 유치하는 것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며 김관용 지사가 친박 핵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준하경 후보 본인의 역량만으로 11조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다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지사지 않습니까? 부지사는 소위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희 지사님 모시고 전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한 덕분에 국비 10조 원, 11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예산철 되면요 거의 소위 세종시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거기 가서 생활을 합니다. 실무자부터 장차관까지 만나서 간절히 로비를 하고 뭐 그런 체계적인 어떤 기획팀을 만들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10조 원 열고 또 1년 사이에 또 1조 더 늘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국비 10조, 11조 시대를 여는데 제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병훈 후보께서 준하경 후보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 후보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의공
늘공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고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빗대어 주 후보를 경주시장직을 원해 어쩌다 경주시민이 되신 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경주시민이 되신 분은 경주시장으로서 어쩌다 경주시민이 되신 분은 경주시장 후보로서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시장이 되겠다는 분의 질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질문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경주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만이 시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주 국제도시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많은 예산을 따와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시각으로는 이 큰 도시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록 경주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정말 뼛속까지 경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또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상북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북도청에 근무하면서 가까이에서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챙기고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주의 현안 사항과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한 역량, 네트워크, 경험을 살려서 경주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주가 다시 한번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좁은 폐쇄주의, 배타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포용적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되고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경주의 과감한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다소 핸디캡이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어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심 없이 공정하고 바른 마음으로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주의 새로운 변화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지방 6.13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 선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의 비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옳은 그 일을 제대로 일할 옳은 시장을 뽑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금의 여러 가지 혼탁한 선거 분위기, 관건 선거, 또 비방, 음해성 비방,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선거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클린 선거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그런 혼탁한 선거 문화에서 벗어나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